만호물산 창립 30주년 행사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만호물산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러 국내 의류업계 매출 2위의 대표회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이신 김만호 대표이사 회장님의 축사와 공로사원 표창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전체 직원 2,000명과 관련 업계 내빈이 모인 만호물산 본사 대강당의 무대 위에 소갈머리가 벗겨진 채 깨끗이 정돈된 남성이 올라와 섰다. 예, 우선 오늘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모쪼록 즐거운 마음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호 회장의 축사가 끝나고 다시 한번 사회자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려 퍼진다. 다음은 공로사원 표창이 있겠습니다. 금일 공로사원 표창에는 총 3분의 임직원에게 상이 수여됩니다. 먼저 이승만 이사님께서는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소비자 대상 수상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하셨습니다. 이승만 이사가 무대 위로 올라가 김만호 회장의 공로패와 꽃다발을 받고 회장의 옆자리에 섰다. 다음은 신제품개발본부의 유재성 부장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유재성 부장 또한 회장의 상을 받고 이승만 이사 옆으로 선다. 마지막으로 홍보마케팅부의 임창민 대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임창민 대리까지 모두 수상을 하고 수상자들은 모두 창립 행사가 끝나기 전 회장실로 올라가 특별 면담을 하게 되었다. 사모물산 회장실 내부에 김만호 회장과 이승만 이사, 유재성 부장, 임창민 대리, 그리고 비서실장인 박동호 이사 이렇게 5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자, 모두 오늘 공로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회사의 발전에 애써주시고 큰 기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장님의 노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가장 큰 공로자이십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김만호 회장의 이야기에 먼저 이승만 이사가 대답을 하고 나머지 2명도 따라 대답을 했다. 허허허, 이 양반들이 정말 회사에 애사심이 깊은 것 같군. 안 그런가 박 실장? 그렇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 박동호 이사가 눈웃음을 지으며 회장의 말에 동조한다. 자, 이렇게 회사에 큰 공을 세운 분들인데 이 정도 포상으로는 어림도 없겠지. 박 실장 준비는 다 되었겠지. 물론입니다. 저희 연수원에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푹 쉴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그럼 나머지는 박 실장이 알아서 이분들 챙겨드리도록 해. 난 재원 모직 김 회장이랑 약속이 따로 있어서 강당으로 내려가 봐야겠네. 알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회장님. 그렇게 김만호 회장이 나가고 난 뒤 세 남자는 박동호 이사를 따라 비서실장 방으로 자리를 옮긴다. 회장님께서 여러분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포상금 보너스와는 별도로 포상을 준비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3일간 우리 만호물산 연수원으로 출장을 가시게 될 겁니다. 출장을 가시면 3일 동안 여러분들을 접대해줄 다른 분들이 각자 3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포상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내일 정오까지 연수원으로 집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이요? 무슨 포상을? 다른 사람이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그건 내일 가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만 나가보시죠. 이승만 이사를 비롯한 3사람은 연수원에 2박 3일이라는 말에 고개를 가우뚱 거리면서 각자 집으로 향했다.
늦은 저녁, 유재성과 재성의 아내 이민정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여보, 나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회사 연수원. 입술에 연수요? 갑자기 무슨 연수예요? 몰라. 회장님이 포상자들 대상으로 별도 연수를 진행한다고 오늘 갑자기 말씀하셔서 당신, 그건 어떻게? 잘 해결했어? 아니요. 아직 해결은 안 됐는데 잘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처남이 양 사장을 그렇게 두들겨 팬 거야? 양 사장이 덮어주지만 않았어도 나 회사에서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질 뻔했는지 알아. 알았어요. 양 사장님이 잘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당신한테 피해 안 가게 할게요. 도대체가 불안해서 유재성은 그렇게 밥을 먹다 말고 화가 나 안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아내 이민정은 그런 남편을 보며 머리가 아픈 듯 이마를 짚고 식탁에 앉아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유재성이 얼마 전 아내의 성화에 모시겨 집에서 놀고 있던 처남을 거래처 회사에 소개를 시켜 취직을 시켜준 일이 있었다. 그런데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처남이 소개를 해주었던 회사의 사장과 시비가 붙어 사장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6주의 큰 부상을 입히게 된 것이었다. 유재성 부장으로서는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 큰일이었다. 다음 날 서울에 있는 본사와는 조금은 떨어진 경기도 안성의 연수원으로 12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세 사람이 모두 모였다. 연수원 1층 로비에 들어서자 연수원장이 나와서 3명의 사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중요한 인재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무슨 일을 급하실 것 없습니다. 제 방에서 2박 3일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연수원장의 집무실에 들어간 세 사람은 연수원장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했다. 특별 서비스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방을 지정해 줄 겁니다. 그 방 앞에 가셔서 초인종을 누르시면 2박 3일간 여러분들께 24시간 밀착하여 봉사를 해드릴 사람이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 사람과 같이 3일 동안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마음껏 즐기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연수원장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 하고 있었다. 먼저 이승만 이사님 501호로 가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유재성 부장님 410호로 가십시오. 임창민 대리님 201호로 가시면 됩니다. 이상 각자 호명한 방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남성들은 각자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각자의 방으로 향했다. 501호실 문 앞, 이승만 이사는 연수원장의 말대로 문 앞에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딩동. 곧 501호실의 문이 열리고는 문 안쪽에서 젊은 여성 한 명이 문을 열고 이승만을 맞이하였다. 안녕하세요. 이승만 이사님. 아, 이 얼굴을 보니 20대 초반에 앳되어 보이는 이쁜 여자 한 명이 검은 미니 원피스에 주름 잡힌 하얀 앞치마가 둘러진 일본 한여복 차림의 모습으로 이승만을 안으로 안내를 하고 있었다. 유재성 부장의 410호실 문 앞, 초인종을 누르자 마찬가지로 안에서 여성 한 명이 문을 열고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유재성 부장님, 와니, 재수씨. 안으로 들어오세요. 유재성 부장을 안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여자는 자신의 신소재개발 2팀 조용만 과장의 와이프였다. 평소에도 기혼 남성들의 아내 중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조용만 과장의 아내가 지금 자신과 2박 3일을 함께 보낼 사람으로 앞에 있는 것에 대해 유재성은 가슴이 벌렁거리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01호 임창민 대리의 방 앞. 어서 오세요, 임창민 대리님. 사모님. 임창민 대리의 눈앞에 있는 여성은 바로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홍보마케팅부 부장의 아내였다. 이게 어떻게, 왜 여기에, 어서 안으로 드세요. 임창민은 여자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섰다. 여자는 임창민을 숙소 내부 거실의 소파로 안내하여 앞에 앉힌 후 창민의 앞쪽에 서서 자신의 소개를 시작했다. 반갑습니다. 임창민 대리님, 저는 앞으로 2박 3일 동안 임창민 대리님을 주인으로 모실 오현경이라고 합니다. 사모님, 지금부터는 저의 이름을 하대하여 부르시면 됩니다. 계속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나이는 38살이고 남편은 현재 만호물산에서 홍보마케팅 부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슬하에는 아들 둘이 있는 유부녀입니다. 유부녀라도 괜찮으시다면 오늘부터 마음껏 저를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먼저 씻으시겠습니까? 제가 곧 씻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왜 이러세요? 임창민은 자신의 앞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오히려 두려움이 더 큰 마음이 들었다. 꼭 자신이 무슨 함정에 빠진 듯한 느낌인 것만 같았다. 유재성 부장의 방,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홍은희입니다. 나이는 32살이고 현재 만호물산 신제품개발본부에 재직하고 있는 조용만 과장의 아내입니다. 슬하의 딸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장님께 성심을 다하여 2박 3일간 부장님을 주인으로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명령이든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를 하대하여 이름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회장님으로부터 부장님께 봉사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회장님이요. 무슨 일이라도 명령만 내려주시면 부장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봉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내 앞에서 부장님 명령이라면 따릅니다. 그러더니 이내 홍은희는 내린다. 가녀린 몸매가 그대로 유재성의 눈앞에 드러난다. 나머지도 마저 모두 알겠습니다. 주인님, 그리고 저에게 은희야 라고 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차렷 자세 그대로 다시 몸을 세워 유재성을 바라보고 선다. 유재성 부장은 홍은희의 아름다운 몸매를 보면서 군침을 꿀꺽 삼켰다. 자신의 아내인 이민정도 몸매로만 치면 또래 다른 친구들의 아내들보다 훌륭한 편이었지만 눈앞의 홍은희는 정말 최상급의 몸매와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부장님, 먼저 씻으시지요. 탕에 물을 받아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요? 이승만의 방 안. 어허, 아름답구나. 그래 콜걸인가, 이사님,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세영입니다. 올해 나이는 21살이고 현재 만호물산에 재직 중이신 신경수 상무님의 첫째 딸입니다. 뭐라고? 신경수 상무의 딸. 진짜란 말이냐? 이승만 이사 앞에 서 있던 신세영은 뒤에 있던 무언가를 들어 이승만의 앞에 보인다. 그것은 신경수 상무와 그의 아내와 딸들이 같이 찍은 가족사진이었고 그 안에는 분명 신세영이 한켠에서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 것이냐? 회장님으로부터 오늘 이사님을 모시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2박 3일 동안 이사님을 주인으로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앉아 세배를 하듯 이승만에게 절을 하였다.
신경수상무는 후일 생산총괄 부사장 자리를 놓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이리 와서 내 옆에 좀 앉아봐. 예. 이사님. 신세영은 이승만 이사의 옆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곧게 포개어 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승만은 그런 세영을 끌어당긴다. 그럼 이제부터 우린 뭐 하지? 우선 탕 6조에 물을 받아놨습니다. 에이, 뭘 신나. 그러지 말고 우리 우선 정을 먼저 나눠보자꾸나. 그렇게 세 명의 남자는 각자 평소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동료의 아내, 가족의 앞에서 손대어서는 안 될 금단의 열매를 따기 위한 첫날을 맞이하고 있었다. 만호물산 회장실, 어째 잘 되어가고 있나? 아마도 연수가 끝나고 나면 회장님께 더욱 충성을 맹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내민 당근이 꿀맛이겠지. 그리고 남의 꿀을 먹었으면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지. 하하하. 그럼요. 그들이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겠습니까? 게다가 회장님께 더욱 충성한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만호물산 김만호 회장의 머릿속에 고민이 하나 있었다. 20년이 넘게 정체되어 있던 자신의 사업이 근 10년 사이에 장족의 발전을 하여 패션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였다. 그런데 기업을 일으켜 세운 핵심 브레인들이 요새 들어 자꾸만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기술을 유출하는 등 인력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회사 밖으로 인력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이 직원들의 약점을 만들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는 방법이었다. 약점이 될 미끼로 부하 직원들의 아내를 활용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들의 아내를 하나씩 포섭해갔다. 그 비밀스런 임무의 중심에는 비서실장이 있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중후한 세련미가 돋보이는 외모의 촌철살인적인 말솜씨. 그리고 매너 3박자를 두루 갖춘 박동호 이사는 여자들을 꼬시거나 약점을 잡아 복종시키는데 천재적인 솜씨를 발휘하였고 자신과 오현경의 불륜이라는 약점이 자신에게도 존재하자 김만호의 명령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였다. 조선호텔 스위트룸 객실 안 머리가 훤히 벗겨진 김만호 회장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TV에 집중을 하고 있지는 않은 표정이었다. 김만호 회장이 앉아있는 소파의 아래쪽에 한 명의 여성이 있었다. 좋지. 유 부장이 연수원 가 있는 동안 우리도 2박 3일 동안 잘 지내보자고 그랬다. 지금 김만호 회장과 있는 여자는 바로 유재성 부장의 아내 이민정이었다. 양 사장과의 합의 조건으로 양 사장이 제시한 것이 바로 김 회장과의 동침이었다. 그리고 이민정은 다른 방법 자체로 합의가 불가능하자 결국 자신의 남편의 회사 대표에게 자신을 주게 되었다. 그리고 이민정 자신 또한 훗날 회장님의 포상으로 자신 남편의 동료들에게 봉사하게 될 것임을 아직은 모르고 있었다.